왜 그럴까? 원래는 영어로 이게 원래는 리가 이거 발음이 일까? 일까 이게? 예, 일것 같아. 발음표는 I로 돼 있어요. 봐봐. 근데 이거 민지가 물어봤으니까 쌤이 하나 재밌는 이유가 혹시 옛날에 너희들 이 뭐라 이거? 바이타민. 예. 옛날에 뭐라고 했을까? 비타민. 똑같은 말이야. 맞잖아. 프리온, 프라이온. 원래 I가 발음표가 맞아요. 발음표 혹시 보고 들어 이거 영어 읽지? 왜 그래야 될까? 표준. 자, 외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 비타민 하나 먹어? 마이라리 그러잖아 거야. 이런 느낌이야. 예를 들어 민재가 앞으로 뭐랄까 떡볶이가 있으면 자기 멋대로 뜻볶이, 띠볶이 어때? 띠볶이가 없는데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발음표 무조건 얘들아 적용해야 돼. 원래는 이게 잘못된 거였는데 이제 바뀐 거야. 또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원래 디옥시라이보스 기억나? DNA 약자? 디옥시라이보스라고 배웠잖아 정확하게. 근데 원래는 그게 틀린 말이었어. 그러니까 옛날엔 틀린 말을 배웠어. 뭐라고 그러냐? 디옥시라이가 아니라 디옥시리보스라고 배웠어. 왜? 그것도 원래는 I라고 발음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국어 하는 애들이 잘못 만든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놀랍게도 이 개념들이 전까지는 틀린 말로 배웠다. 충격이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한테 디옥시리보스라고 부르는 것보다 디옥시라이보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일단 188쪽 볼게. 188쪽. 자, 책 없는 이거 보면서 일단 그냥 들으면 돼, 얘들아. 자, 병원체와 방어작용. 이게 뭘 배우는 거냐? 방어작용. 뭐 하는 거야? 막는 거야. 병원체 뭔 말이야? 병의 원인 근원 원자. 병에 근원되는 몸체 이런 말이야. 병에 근원된 자. 좀 끔찍하지 맞죠? 어쩔 수 없어. 우리도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우리 세포도 안에 세포 소기관이 많았어. 세포 소기관에는 원래 조상 중에서 생명체가 있을 수 없어. 누구였지? 핵까지 원래 고유가 핵각본이 있었잖아. 원래는 이 세포가 원래는 이 덩어리 하나 있었는데 누가 들어온 거야. 누가 들었지? 우리 대표적으로 하나 있잖아. 에너지 소포체. 에너지 생산에 관련하는 애야. 실로돼 있다 해가지고 이름을 실로돼 있는 몸체 이런 뜻이었어. 실이 영어로 마이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 원래 블러드 생명체였어. 정확하게는 세균이었어. 근데 거기 안에 우리 DNA 있단 말이야. 근데 얘들이 같이 공생하게 되면서 서로의 DNA가 실제로 융합되거나 전부 합쳐지면서 실제로 얘네들이 그 같이 이제 이 정보를 구현이 되도록 살아가는 애들을 보면 돼요. 식물은 또 하나가 더 들어왔어. 누군지 알아? 영록체. 영록체도 원래 세균이었어. 영록체가 조상 누군지 알아? 배웠었잖아요. 남세균 배웠었는데 남세균. 걔가 원래 광수 안에 걔가 원래는 영록체 성분이었어. 걔가 무슨 건지 알아? 녹색깔이야. 그래서 입이 녹색깔인 거야. 그래서 입이 영록체야. 신기하죠? 자, 그래서 병원체는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지금 이 하나의 이 세포 덩어리에 모여서 이 하나의 뭐 개체를 키우고 있어. 사람이 개체를 키우고 있단 말이야. 근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상처나거나 아니 어디 부분에 들어오면은 걔네들이 우리 몸을 먹고 살수 없어. 얘들아 우리도 결론적으로는 뭘로 돼 있어? 탄소화물로 돼 있지. 탄소화물에 에너지를 파는다. 그렇지. 넌 동화장 과자 안 배웠지 나한테. 생명과자 안 배웠지 나한테. 얘들아 너희들 우리 몸은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 있어. 너희들 탄소가 왜 에너지 높은 상태에 있는지 배웠나? 맞아 선생님? 탄소는 탄수화물을 만들었어요. 탄수화물. 그 화산소 그 탄소와 물의 원자로 결합된 게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이 M에다가 뭔가를 연료에 따라서 설탕, 과당, 엿당, 호당, 당당당 끝나요. 당만 나서 그래요. 이름으로 당이야. 다 탄소를 중심으로 결합돼 있어. 왜 생명체들은 탄소를 중심으로 결합돼 있을까? 이거 탄소가 가장 작으면서 최대로 결합할 수 있는 게 탄소뿐이야.
탄소보다 더 작은 게 있어? 네 개를 덮을 수 있는 게 없지. 탄소가 제일 작아져서 최대로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있잖아. 다 생물체들은 가장 작게 만들어서 가장 복잡하게 만드는 게 실제로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겠지. 그리고 작아야지만 실제로 우리 몸이 견고하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탄소 화합물들은 실제로 결합했을 때 에너지 값이 왜 크냐면 매우 거리가 작지. 그러면 탄소가 탄소 중심으로 수소가 4개 있을 때 원래는 수소도 비금속이고 탄소 비금속이잖아. 그럼 서로 원래 수소가 4개 있고 탄소 하나 있으면 붙어야 안 붙어? 붙어야 돼? 안 붙어. 왜 안 붙어? 가까워지면은 청력 세게 안 되죠? 되지. 청력 세죠? 그래서 안 붙어요. 근데 이 청력을 이기고 붙으면 실제로 얘들은 결합이 돼 있어도 밀치는 때문에 어떻게 될까? 다시 분리되죠. 그러니까 밀치는 때문에 이게 불안정하게 결합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얘를 깨뜨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 결합이 터져버리니까 밀치. 밀치면서 마찰 열이 생기면서 열이 나온 거야. 그래서 탄소 화합물로 되어 있는 물질은 다 열이 나와요. 그래서 얘들 연소 반응할 때 뭘 태워라? 생명체를 태우잖아. 생명체 태우잖아. 나무 또 뭐 태워? 다 태워. 생명체 태우면 다 주잖아. 오늘 집 가서 한번 말린 고기에다가 한번 라이트 한번 지져보세요. 라이트 같이 말린 고기. 왜? 말린 고기도 오래됐을까? 생명체니까. 탄소 화합물이 되겠지. 탄소 화합물로 결합이 돼 있으면 깨트리는데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밀쳐서 터져서 그래요. 알지? 일단 거의 다 했고, 자 이제 얘들아 진짜로 그럼 이걸 한번 볼 거야. 그러니까 병원처럼 왜 우리는 사는지 알겠지? 이거 먹으려고. 깨트려서. 자 그러면 얘들아 병원체의 종류 한번 볼게요. 종류이면 얘들아 그 질병의 구분부터 볼게요. 질병은 총 두 가지 나뉘어요. 그러니까 느낄 감자에 물들 염자, 느껴진다 물든 게 감염이라고 불러요. 뭔가 너희들 몸이 아프고 으스스하고 막 세균이나 뭐 바이러스가 있는 뭔가 아프잖아. 콧물 막 노래지고 그게 감염성이고, 감염성이 아니고 바로 반대로 비감염성. 근데 이 비감염성은 뭐가 있냐면 뭐 한마디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거, 고혈압 또는 유전자, 당뇨병, 혈우병 기억나요? 혈우병도 비감염성이지. 또는 뭐 아토피 들어봤어요? 아토피 면역질환이야. 이게 면역이 너무 많이 이게 그 일반 사람들은 굳이 이게 뭐랄까 일반 사람들 이걸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게 해로운 물질을 인지를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아토피는 이 상처 났을 때 있잖아. 아토피가 들어왔어? 아토피 있어? 혹시 얘들 아니에요? 그래서 아토피가 뭐냐면 그 알레르기성. 맞아, 알레르기 피부야. 맞아.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일반 사람들은 그 물질을 몸에서 백혈구 반응 안 해. 근데 그 꽃가루 같은 거 있잖아. 꽃가루 같은 거 들어왔어? 그럼 꽃가루 저기를 인지하는 거야. 우리 몸에서. 뭐 때문에? 유전자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그걸 받은 거야. 어쩔 수 없어. 아토피도 노력해도 아토피를 더 심해. 뭐하면 꽃가루뿐만 아니라 뭐 이거 다 갖다 대면 막 끌고 깐지는 거야. 왜? 백혈구가 반응해가지고 글로 움직이면서 제거를 하면서 열이 나면서 간지럼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뒤에서 정확히 배울 건데, 그래서 사실 아토피 자체는 비감염성인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거 뭐냐면 아토피가 있는 학생들이 관리를 소홀히 하면 실제로 감염성 질환에 잘 걸려요. 왜? 끓으면은 피부가 뻑뻑해져 거죠. 이 뻑개 상태로 미생물들, 즉 병원체가 들어가면 감염돼 안 돼요. 그래서 상처 났을 때 절대로 대중교부터 또 어디 갈까? 수영장, 가는데 가니까 진짜 바보 같은 거야. 내 보통 감염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상처 난 상태로 헬스장도 가면 돼요. 맞지? 헬스장에서 사람 땀 흘려 안 흘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바이러스가 생긴 피를 통하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HIV 바이러스에 걸렸으니까 에이즈 걸리는 거야. 에이즈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맞춤은 뭐냐면 얘들아 비감염성은 종류가 보통 유전자나 아니면 생활습관으로 생겨요. 근데 이제 비감염성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상처를 냈다 하면은 감염성 질환이 커지면 크겠지. 그래서 이거는 뭔가 살아가면서 조금 꿀팁이야. 실제로 절대로 내가 상처 났을 때 헬스장, 뭐 사람들이 부딪히는 곳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특히 생명체들이 아니라 70% 뭘로 돼 있어? 물로 돼 있지.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가면 감염성이 커져요. 과학하는 쌤가 아는 애 중에서 예전에 아는 애 중에서 화학을 하는데 화학 가르치는 애인데 이런 내용을 이런 논리를 잘 모르는 애 같단 말이야. 여자인데 예전에 잠깐 만났다는데 근데 무조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모르면은 아무리 뭐 화학 공부하든 뭘 공부하든 일단은 이러한 논리를 모르게 되면은 당연히 감염에 걸리겠지. 그래서 우리가 피부라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벽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지? 놀랍게도 우리 그 뭐랄까 막 얼굴에 트러블 있잖아. 그것도 감될 수가 있어. 왜냐면 여기로 상처가 들어오잖아. 그래서 한쪽에 뭔가 이게 트러블이 생겼다. 그럼 다 퍼질 수가 있어. 왜? 실제로 트러블도 실제로 세균성 질환이 많거든. 이런 거 있어요. 상재균 해가지고 뭐 몸이나 항상 존재하는 균이 있단 말이야. 안 보이지만 그 상재균을 보는데 항상 존재하는 균에서 있었자. 근데 상재균을 넘어서 원래는 있어서 안재의 균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균이 들어오면 보통 감염 질환이 심해져요. 상재균도 너무 많게 가니까 안 돼요. 너무 많으면 실제로 뭐 예를 들어 몸이 약간 뭐 피부가 뭐 약간 간지럽거나 그래요. 왜냐면 얘들이 먹어 피지내는 것들을. 자, 얘들아 병원체의 종류 한번 볼게요. 자, 영어로 세균은 박테리아를 불러요. 선생님 그때 맞았나? 박테리아. 그래서 얘는 사람을 대부분 치지 않아. 놀랍게도. 놀랍죠? 예. 왜 그럴까? 우리 세포도 결론이 뭘로 지나간 거야? 세균을 지나잖아.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 해롭지 않대요. 놀랍죠? 세균은 다 나쁘지 않지, 맞지? 아니야. 근데 일부가 질병을 일으켜요. 볼게요. 그 일으키는 애들. 뭐 이거는 지금 예시 볼게요. 예시. 충치. 충치 뭐예요? 치아를 한마디로 치아에 사는 벌레. 세균. 얘는 우리 치아를 갉아먹어서 우리한테는 당연히 질병 일으키는 질환이죠. 맞죠? 위궤양. 궤양이 뭐냐면 위쪽을 파버리는 거야. 실제로 뭐 헬리코박터라는 그 세균이 있어요. 걔가 이제 파먹어요. 자, 콜레라 들어봤어요? 콜레라도 수인성. 맞아. 수익성지 맞아요. 물가에 살아요. 콜레라가 실제로 그 물가에 사는 지역의 이름이야. 그래서 콜레라야. 탄저병은 뭐냐면 탄이 수탄자야. 근데 탄소가 그 탄이 나무에 많아서 탄자인 거 알지? 생물체들은 다 뭘로 지나야지? 탄소, 화합물. 그래서 탄저병은 뭐냐면 그 숱이 어때? 시꺼멓지? 그래서 시꺼먼 게 많지. 저는 어떻지만 다 등이란 뜻이야. 몸 등. 그래서 이 등 쪽에 약간 시꺼먼 질병이라는 데서 탄저병이라고 불러요. 이 탄저병도 그렇게도 탄저균이라는 애를 통해서 감염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건데, 봐봐. 피부를 얘들아 살짝 봤을 때 뭔가 일반적인 사람이 매우 다르다. 그러면 거리를 둬야 됩니까? 거리를 둬야 돼요. 우리가 사실 의사도 몰라. 의사도 검사를 안 한단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뭔가 조금 특이하다. 피부는 특이해. 그러면 감염 질환의 경우가 확률이 커요. 예를 들어 혹시 내 이름 뭐서 사마귀 있어요. 사마귀. 너는 그 얼굴에 사마귀 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거 제거 안 해주면 안 돼요. 왠 줄 알아? 사마귀는 뭐가 안 되는 건가? 세균 아니야. 걔는 바이러스야.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가 얼굴에도 번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쌤이 예전에 만났던 여자애가 얼굴이 그래서 한 번 보고 딱 봤을 때 어떡해? 바이러스. 무조건 바로 끝내버려요. 만나면 안 돼요. 우리 만약에 그 사람 계속 만나면 될까? 감낼 수 있을 것 같아. 감내 무조건. 그래서 걸러야 돼요. 자, 세균 맞아볼게. 세균 특성 볼게요. 단세포로도 있고, 세포 하나도 있고, 그리고 원핵 생물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데 정말 병원체의 종류를 다 볼까 아니면 어떻게 감염되는지부터 볼까, 민지야? 어떻게 감염돼? 그게 더 궁금하지. 그게 이렇게 할게. 자, 지금 너무 자세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자세하면 되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할게. 자, 뭐 감염되는 게 많아? 이렇게 하면서 세균 뭐 바이러스도 있고 또는 뭐 원생 생물 되는 것도 있고 또는 그 말라리아 일으키는 뭐 말라리아 균도 있어요. 말라리아
원충이라고 불러요. 걔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되게 많아. 근데 대충 그렇게 있는데. 자, 그럼 이렇게 할게. 민지가 너무 뭐랄까 질문 쏘하니까 선생님 이렇게 할게. 봐봐. 그래, 그럼 걔네들이 들어왔다 치자. 그때부터 볼게 그럼 얘들아. 자, 걔들이 들어왔다 칠게요. 그럼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냐? 걔가 일단은 민지 일단 뒤로 놓을게. 191쪽 볼게요. 자, 들어왔어. 일단 들어왔어. 자, 들어왔다. 자, 선천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선천이 뭐예요? 선천? 하늘 천자에 먼저 등장. 하늘이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하늘을 봤을 때 하늘이 처음부터 있었을 때부터 우리 봤을 때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거. 태어났을 때. 맞아. 뭐지 이거 유전자적으로 한마디로 일어나는 방어작용. 그거를 비특이적 방어작용 부르는데 예를 들어 피부, 점막, 식세포작용, 염증 반응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계속 처음부터 일어나요. 맞지? 맞아. 피부 있잖아. 점막이 뭐야? 끈끈한 막 우리 입 안에 있는 거 있잖아. 점막. 식세포는 뭐냐면 백혈구 기억나니? 백혈구야. 식세포 뭐야? 먹을 식자. 백혈구 먹어요. 너 중학교 때 배우잖아. 백혈구 무슨 작용한다 했어? 식균작용 기억나죠? 자, 염증 반응 도대체 왜 일어나냐? 자, 아래 볼게요. 이제 아래 볼게요. 자, 선천성 면을 볼게요. 자, 피부와 점막은 피부는 뭐 각질적으로 첫 번째 막아주지. 장벽. 그리고 땀이나 침이나 눈물 같은 곳에 라이소잠이라는 게 있어서 실제로 세균을 죽여버린대요. 이게 뭐냐면 얘가 이런 느낌이야. 그 세균은 얘들아 핵이 없어요. 왜 핵이 없냐? 핵이 없고 그냥 DNA든 RNA든 떠다녀요. 왜 그렇게 돼 있냐? 왜 이렇게 심하냐? 핵이 있으면 번식하는데 너는 그 세포 분열 기억나? 세포 분열할 때 핵막이 사라지고 뭐 또 이렇게 분열했다가 다시 핵막이 생겼다가 지켜줬지. 우리는 왜 핵막이 됐어 얘들아? 다세포 생물들은 우리가 목숨이 날아가면 세포 다 죽지. 그래서 우리는 핵막이 있어야만 우리 다세포 생물들이 생존율이 올라가요. 근데 얘들은 세포 자체가 뭐야? 그냥 생명체지. 그래서 얘들은 핵막이 없이 진화를 하는 애들이야. 왜? 빠르게 뭐 하려고? 세포 분열하려고. 핵막이 없으면 어때? 세포 분열이 더 빠르죠. 그리고 실제로 핵막이 없기 때문에 이 DNA가 변형이 잘, 그러니까 돌연변이. 돌연변이 뭐냐면 방사선이나 자외선이나 다른 물질 때문에 DNA 안에 있는 정보. 왜 기억나? 염기서리를 볼 수가 있어 쉽게. 그래서 세균은 이렇게 진화를 하는 애들을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세균들은 핵막이 없기 때문에 그 식물처럼 바깥쪽에 딱딱한 벽돌, 세포 벽이 있어요. 놀랍죠? 벽이 있어. 그래서 그 벽을 녹여버리는 게 바로 라이소자임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라이소 어디서 만들었어? 라이보솜 맞지? 라이보솜의 라이가 뭔 뜻이었어? 라이보솜의 라이보 뭔 뜻이야? 라이보 뭔 뜻이야? 자, RNA 약자가 라이보, 뉴클릭 애시드. 라이보솜은 RNA에 갖고 있는 솜, 그 자식. 자, 자식은 말했어. 자, 얘도 똑같아. 라이소자임. 라이소는 뭔 뜻이냐면 한마디로 실제로 얘네들도 그 RNA라는 뜻을 들고 있고 왜 들고 있냐면 RNA를 통해서 걔가 라이보솜 가가지고 단백질 만들지. 그렇죠? 그래서 얘도 실제로 단백질로 돼 있는 물질을 자임은 어찌냐면 놀랍게도 효소랑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되는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세포벽을 분해시켜서 세균을 죽여버린대요. 한마디로 세포벽을 분해시키면 어떻게 돼? 얘들이 보호막이 날아가지. 그러면서 손상을 당해가지고 잘 죽어요. 그래서 눈이 뚫려있지 지금. 세균이 들어와도 막아서 일차적으로 나와요. 근데 감염될 수 있어 없어? 충분히 있어요. 오케이. 자, 얘들아 그 식세포 작용 볼게요. 이게 하이라이트야. 식세포 작용. 자, 아래 보면 자, 쌤이 얘들아 이거 봐. 가시 찔렸어. 얘들아. 찔리는 순간 가시에 있던 자, 가시에 뭐가 묻어질 수 있어? 병원체. 그치. 뭐 세균도 있을 수 있고 뭐 바이러스 또는 뭐 곰팡이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많아. 들어왔어. 자, 그러더라. 들어갔으면 걔네들이 이제 뭐 하려고 해? 번식하게 하지.
뭐 먹을 거잖아. 뜯어 먹을 거잖아. 네. 근데 자 우리 피부 근처에는 책 보면 이 근처에 비만세포라는 애가 있어요. 네. 비만세포. 왜 비만세포일까? 뚱뚱해서 뚱뚱하잖아 어제. 그래서 얘가 상처 났을 때 비만세포가 피부에 쫙 깔려 있어. 그러면 상처 났으면 이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어떻게 돼? 활동해 안 해? 활동 안 해? 활동하면서 이 근처에 있는 비만세포를 건드려. 자, 그래서 손상된 부위에 이 비만세포가 실제로 자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얘가 물질을 내뿜 거야. 터지지 않고 비만세포가 어떤 물질이 많다면 바로 피부가 들어서더라 히스타민. 들어서더라? 네. 히스타민 뭐죠? 그 맞아. 히스타민이 얘가 일단은 히스타민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 히스톤, 히스트가 뭔 뜻이냐면 뭔가 뭔가 기준 뭔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되는 애가 아민 것이죠. 아민. 뭐 아민한테 비타민한테 맞아요. 아민이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 물질을 말해요. 비만세포에서 실제로 히스타민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오리몸에서 뭔가를 만들 때 다 뭘 만든다 했더라 무조건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결합해서 단백질 만들지 맞지? 그래서 이름이 아미노친 거야. 그래서 히스타민 말 그대로 축 역할을 하는 애가 뭔가를 뱉어버려 단백질이 있는 애. 걔가 어디로 가서 피부에 가가지고 어디에 작동을 하면 저 오른쪽 보면 히스타민이 보세혈관을 작동시키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 막 혈관이 많잖아요. 이렇게 이 혈관을 가서 혈관을 늘려뜨리면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해요. 자,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 확장되지. 확장되면은 얘들아 모세혈관은 어때? 모세가 모세. 매우 머리카락처럼 털 모자에 가는 새자. 털처럼 매우 가느다란 피의 관이라 해가지고 모세혈관이라고 부르는데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면은 모세혈관이 어떻게 돼? 늘어나면 어떻게 돼? 왜? 얇은데 늘어나면 어떻게 돼? 찢어지지. 늘리지. 염증 반응 시작인 거야. 찢어지지 맞지? 모세혈관 터져요. 이때 왜 터뜨릴까? 갑자기 왜 터뜨리더라? 그렇지. 모세혈관을 터뜨려 버리면은 실제로 그 주변으로 백혈구가 튀어나오면서 실제로 백혈구가 안에 있던 식균 작용하는 백혈구가 걔들을 먹어요. 다 먹어 이렇게. 지 몸에 넣어버려 이렇게. 자 오른쪽 걔들아 식세포 작용 과정 볼게요. 백혈구가 안에 핵이 있지. 정보가 있지. 그래서 스스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어 없어? 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너네 예전에 너희 신경할 때 신경세포 안에 신경도 결국 세포니까 신경세포체 있지 핵. 네. 얘들아 핵이 없으면은 그 세포는 유지가 될까? 안 돼. 정보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자 핵이 왜 있냐? 얘가 먹었어. 먹으면은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냐면 얘를 잡아 먹으면 실제로 책에 보면 식포라는 애가 식포라는 걸로 감싸. 이제 보이나? 네. 이 식포라는 애가 감싸면은 이 식포가 이 핵 안에서 뭘 만들어? 단백질 중에서 얘를 가뒀지. 네. 그러면은 라이소솜이라는 애를 만들어요. 라이소솜. 아까 쌤이 라이소가 뭐지 또? RNA 탄다 했지. RNA 통해서 뭘 만들어? 작은 또 애를 만들어. 그게 바로 라이소솜이야. 라이소솜 뭐냐면 얘 뭔 역할 하냐? 맞아. 얘가 어떻게 병원체를 죽이냐면 자 병원체 예를 들어 모양이 이렇게 할게. 별 모양. 효소 깨트릴. 쌤 효소 알려줬는데? 네. 원래 알렸어? 네. 쌤 생명과학 나온 다? 네. 다 났구나. 너네 안 배웠다고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미안하다. 자 만약에 얘가 왜 가뒀을까 이 식포 안에? 가둔 다음에 뭘 해? 스캔을 떠요. 스캔을 뜬 다음에 핵 안에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어? 뭘 만들어? 이 별 모양으로 만들어? 별 모양으로 돼 있는 효소.
라이소솜은 안에 뭘 지금 넣어둔 거야? 효소. 효소 얘들아 어떤 역할을 해? 기질이랑 맞으면은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면서 잡아서 으깨버리지. 활성화 에너지 낮아지니까 깨지는데 에너지가 조금밖에 안 들어, 많이 들어? 조금 더. 그렇지. 기억나? 그래서 우리 이때까지 배운 거 다 써놨어. 쓰잖아. 그래서 깨트리면서 여기 안을 실제로 얘가 어떻게 해? 닿은 다음에 여기 사이를 융합시켜요. 그러니까 얘가 효소가 또 여기 사이를 또 어떻게 해? 연결되면 끊어버려. 그러면서 효소가 여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기질이랑 효소의 이 활성 무게가 똑같은데 잡아서 탁 깨트리는 거야. 그렇게 죽여버려. 그냥 죽인다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 자, 끔찍한 게 뭐냐면 자, 얘가 붙어서 깨트렸어. 그럼 얘가 으스러졌지. 얘는 계속 활동할 수 있었어. 이제 지금 이 병원체는 필요 없어. 끝났잖아. 이제 끝났어. 얘는 분해돼 있지. 분해된 거 어떻게 시킨지 알아? 이렇게도 이 세포를 백혈구라 불러. 백혈구 종류가 많아. 자원은 백혈구라 해서 얘를 뭐라면 크게 먹는다. 대식세포라고 불러요. 이 대식세포에 속하는 이 백혈구는 분해를 시킨 다음에 이 분해시킨 거를 자 얘가 바깥쪽으로 돌면서 자 점거시키는 거야. 여기 돌면서 시체를 나열시켜요. 충격이지. 지금 뭐 설명했을까? 이거 모방기술인 거 알아? 네네. 모방기술은 아니지만 이게 뭐냐면 그 삼국지 알아? 삼국지나 뭐 중국 뭐 이런 거 보면 무협 같은 드라마 보면 그 막 왕 머리 잘라가지고 그 막 이렇게 하잖아. 본 적 있어라? 그런 것처럼 시체를 바깥으로 분해시킨 시체를 나열시켜요. 그럼 왜 이런 짓 할까? 놀랍잖아, 얘들아. 이렇게 작은 미시세계는 아니지만 미시는 아니지만 매우 미시세계는 나노 정도잖아. 나노는 아니더라 이제. 근데 매우 작지. 매우 작은 이 안에서 도대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일주일 지나가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생명체가 원래는 백혈구도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런 있었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했을 때 왜 잘 살아남았냐? 우리 몸에서 봐봐. 시체를 낳으면 얘가 다른 백혈구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럼 다른 백혈구가 봐봐. 앞으로 얘가 또 안 들어와도 다른 백혈구도 다 알아 몰라. 알아. 몰라줘. 알려줘요. 돌아다니면서 지나가니까 인지를 해요. 그러면서 인지를 하게 되면서 놀랍게도 백혈구 중에서 기억을 하는 세포라는 게 있어. 걔가 백혈구에 똑같이 걔가 이제 기억을 해. 그러면서 걔가 실제로 똑같은 이렇게 얘가 들어왔을 때 이 세균의 고유한 이 구조가 있어. 그 바깥쪽에 고유한 단백질 덩어리 있단 말이야. 그 단백질 모양에 맞춰가지고 그 기억하는 세포가 백혈구야. 걔가 또 뭐 하냐면 이 세균의 단백질 구조에 맞는 맞아. 그렇게 비슷한 더 큰 애를 만들어. 그게 이름 뭐냐면 바로 겨울 항자의 몸체자 항체라는 게 돼요. 항체가 이런 원리를 만들죠.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왜 백신을 맞았냐면 뒤에서 할게요. 뒤에서 넘어갈게요. 얘들아. 백신 이거 알려줄게요. 왜 우리가 백신을 맞냐면 백신을 맞았냐. 백신은 이렇게 이미 세균이 너무나도 약해진 세균을 넣거나 아니면은 좀 세균에서 죽여서 그 주변에 바깥쪽 단백질 부위만 뜯어낼 거야. 그럼 그거 넣어도 우리 괜찮아. 그래서 이 다른 백혈구들이 인식을 하도록 미리 만드는 거야. 근데 그럼 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을 때 백신이 왜 문제 생긴 줄 알아? 샌드 백신 안 맞았어요. 왜 안 맞았을까? 우리가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 영상 찍고 있는데 나라에 들어가면 큰일 난대. 왜 그러면 백신을 만들 때 이렇게 세균을 완벽하게 기능을 잃어버리고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그 세균의 바깥쪽에 있던 단백질을 넣어줘야 되는데 세균의 기능이 살아있는 상태로 넣는 실제 백신도 있어.
이름만 할게요. 근데 맞아, 아트라잖아, 화이자랑 맞잖아.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계속 그 뭐야 1차 2차 나오면서 좀 더 보완시켰단 말이야. 근데 더 중요한 건 거기에 어떤 물질이 있었냐면 이 기억 세포한테 항체를 만들게끔 만드는 건 해. 근데 이 백신의 역할인 얘들만 넣어준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조금 이 세균의 이 단백질 구조와 다른 화학물질 우리 몸에 들어있는 화학물이나 들어왔을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물질이 좀 들어있어. 근데 국가에서는 그걸 싹 다 빼버려. 그리고 이거를 만드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백신을 만들 때는 되게 인증이라고 그러죠. 인증을 많이 걸친 다음에 내뿜어. 근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을 때 인증이 몇 번밖에 안 됐는데도 그냥 팍 뿌려버린 거야. 그래서 실제로 백신에 대한 그 후유증이 남는 애들이 후유증 남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지. 일반 사람들이 이건 몰라. 아마 쌤처럼 이렇게 좀 아는 사람들만 공부 좀 하는 사람은 알겠지. 원리 제대로 하는 사람만. 그래서 안타까워 개인적으로. 근데 그럼 쌤은 어떻게 살아남았냐? 쌤은 절대로 밖에서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그래서 실제로 쌤은 한 2년 동안 진짜 밖에서 마스크 한 번도 안 벗고 살아남았어요. 근데 지금은 충분히 바이러스가 다 퍼져 있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어때? 멀쩡해. 외국적 아니야. 한 번 들어왔어. 그럼 또 대신 먹지. 죽여서 바깥으로 배열한다래. 그러면 또 배열하면 또 기억세포가 항체 만들어.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왜 그 백신 맞냐? 이렇게 모르잖아. 이 과정 속에서 바이러스가 번식을 많이 할까 안 할까? 그것 때문에 노인분들은 실제로 걸리면 죽는 거야. 이미 몸이 DNA도 많이 변형됐고 상처가 많이, 그러니까 손상 많이 당한 상태니까. 그래서 실제로 백신을 안 맞아도 살아남지만 백신을 맞는 이유는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 막자라는 취지였어. 근데 알고 보니까 백신 자체에 있던 그 단백질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다른 화학 물질이 익혀서 우리 몸에 실제 후유증을 남긴 거지. 그래서 안타까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국가는 믿으면 안 돼. 국가는 믿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게 강압적이잖아. 그 코로나 그 백신 안 맞으면 못 들고 갔지 않나? 그렇지 않았어 이제? 네. 그게 되게 웃긴 거야. 근데 일단 백신을 잘 만들면 돼. 좋죠. 좋아, 매우 좋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 개판인 거야. 전 세계 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을 때 우리나라 개판했고 전 세계도 이런 거 만들지 못했는데 많이 퍼지니까 사람도 많이 죽으니까 안 된 거지. 그게 몇 번 맞았어? 많이 맞았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안 맞으면 사회생활 거의 불안하잖아. 선생님 살아남았지 뭐. 어쨌든 그래요. 자, 민지야, 후천성 면할게요. 후천성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바로 선천적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잡는 거지. 네. 근데 후천성은 뭐야? 잡은 다음에 뒤에 일하는 거야. 누구야? 바로 아까 기억세포가 되는 거야. 걔네들이야. 그게 후천성이야. 자, 특이적 방어적인 거야. 왜 특이적이야? 그 병원체만 어때? 그렇죠. 그 병원체는 어떻게 돼? 기체를 나열했지. 단백질 나열시켰지. 그럼 이 단백질 구조에 맞춰서 항체를 만들어요. 오케이. 항체 어떤 식으로 생긴다. 이따가 보겠어. 예를 들어 그 병원체 들어있던 바깥쪽에 들어있던 모양이 삼각형 모양이에요. 삼각형? 그럼 이 삼각형 모양으로 항체가 어떻게 모양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 뭐랑 똑같아 원래 거의. 효소랑 똑같지? 뭐 효소랑 모양 똑같아 다 같아. 자, 생명과학자들아 모양이 일치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얘가 만약에 그 세균이 들어왔다. 그 세균이 여기에 모양에 들어가. 얘가 항체가 우리 몸에서 피에 엄청 들어오겠지. 그러면서 만약에 그 세균이 똑같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달라붙는 순간 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가속시켜요. 힘을 가요. 그러면 잡아서 놔야
안 넣지. 이런 식으로 계속 연쇄적으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지금. 덩어리 생겨나는 거. 생겨요. 그러면서 혈관 아래, 혈액 안에 내려오면서 다시 대시세포가 먹어서 대시세포가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한마디로 세균의 활동을 뭐 하는 거야? 먹지 않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항체는 죽을 수 없어. 근데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 그리고 또 좋은 점 뭐야? 활동을 어떻게 시켜? 억제.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항체는 매우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건 어디더라? 뭐야? 왜 들어? 쌀 안에 있는 어떤 물질에 항체가 들어있대. 그거 쌀 먹을 수 없어. 먹을 수 있어? 항체가 들어. 만약에 우리가 쌀 안에 있던 뭐 영양 뭐 물질 안에 영양 뭐 물질 영양소 안에 우리 몸에 그 영양소에 대한 항체가 들어있게요. 그럼 그 쌀 먹을 수 있어? 못 먹지. 그래서 알레르기가 되게 뭐랄까 좀 도박이야, 확률이야. 엄마 아빠가 유전자를 어떻게 남겨에 따라서 이게 알레르기가 달라져. 아토피는 그것보다 너무 많아요, 항체가. 아니 굳이 이거는 항체가 있을 필요 없는데 있는 거지. 항체는 뭐만 쓰면 돼? 그냥 병원체지. 근데 병원체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먼지도 항체가 있어요. 먼지에 대한 모양을 만드는 유전자도 있어요. 충격이지. 그래서 먼지나 이런 막 있잖아. 재채기 막 나오지. 또 피부가 시뻘개져요. 왜? 왜냐면 이런 느낌이야. 얘가 들어오면은 배출구가 어떻게 돼? 잡지. 그러면서 잡는 순간, 그러니까 들어왔잖아. 그러면은 바깥쪽, 그러니까 들어온 순간부터 실제로 그 비만 세포가 또 뭘 해? 인지를 해요. 그러면 걔가 또 시스템 내뿜어. 그럼 또 모세가 확장돼. 그럼 또 거기 가서 걔를 또 잡으려고 막 해. 그래서 모세혈관이 일단 터지는 순간 피가 나오잖아. 그래서 부풀어오르고 간지러운 거야. 이게 아토피라는 게 되게 고통스럽대요. 들어봤습니다. 왜냐면 쓸데기 없는 거에 항체가 생기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예를 들어 쌤도 알레르기 하나 있어요. 고양이 알레르기 있어요. 고양이 털 들어오잖아. 그럼 쌤 고양이 털에 고양이 털 확대했을 때 그 구조가 이렇게 단백질 구조가 그거에 대한 항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쌤 고양이 털 들어오잖아. 조금 들어오잖아. 와, 온몸이 다 빨개지더라고. 고통스러워요. 어쩔 수 없는 거야. 쌤도 요즘 유전자를 받은 거 뿌리는 거지.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고양이와 개 중에서 원래는 고양이 쪽이 사람이랑 더 멀고 개 쪽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개는 알레르기가 별로 없어. 그래서 보통 고양이보다 개 많이 키우잖아. 원래 그래. 개를 먼저 길들여가지고 이렇게 고양이 사실 길들이는 게 애들이 아니야. 원래는 그래. 근데 들깨를 한번 들었어. 뭐 들깨를 한번 들긴 하네. 근데 강아지는 혼자서 잘 못 살아요. 근데 고양이는 진짜 잘 살아요. 자, 항원 항체 다 있고 이렇게 배열된 물질을 앞으로 이렇게 볼 거야. 이 겨루는 몸체를 만들었지. 그래서 이 겨루는 근원이지. 그래서 이렇게 시체 덩어리들, 이 단백질 덩어리들을 뭐라 할까? 겨루는 근원, 항원. 겨루는 몸체, 항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항원 항체 반응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좀 재밌지, 이제. 자, 그럼 봐. 우리가 이 백혈구를 이름을 뭘로 부르냐면 이렇게 또 불러요. 백혈구 일종으로 림프구라 불러요. 림프구는 왜 이름이 림프구냐면 림프절 혹시 들어봤어? 림프절? 림프절이라는 그 혈관이 있어. 그러니까 지방이 좀 흐르는 그 소장에서 암죽간으로는 지방이 되고 모세혈관에는 수용성 영양소가 없으면 기억나? 왜 따로 쓰였냐면 물은 부분적인 전하가 띄고 기름은 전하 띄안 띄어. 그래서 계속해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 암축관이랑 수용성 영양소는 따로 쓰였지 모세혈관으로. 이때 암축관 연결되는 게 뭔지 알아? 바로 림프관이야. 이 림프관에서 내뿜는 물질이라서 림프구라고 줬어요. 림프구 무슨 모양이야? 잠깐만. 공 모양. 보이죠? 공 모양. 그래서 림프구는 말 그대로 공 모양에서 림프구. 자, 비림프구. 이 B가 뭔 뜻이냐면 정풀림인 거야. 본 멜로. 그러니까 본 림프. 본이라는 것이 본. 본이 뭐야? 뼈. 그래서 뼈 안에서 만들어지는 림프구를
림프구를 이제 B 림프구, 본 림프구. 그리고 T는 얘들아 뭐냐면 가슴이 영어로 사이머스라 불러요. 너희들 혹시 혹시 이거 기억나? 사이머스. 사이가 가슴을 의미하는데 너는 목에서 목에 갑옷의 형상을 띠는 때 호르몬을 샘솟게 만든다 해서 뭐라고 하는지 알겠냐? 목쪽에 갑상샘이냐? 내도 가슴 쪽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갑상샘에서 나오는 물질이 이름이 요거였어. 맞아. 사이드 산소가 많아서 옥시즌 화학물질 INE 붙여서 메테인, 프로페인 이런 거 들었죠? 합치면 뭐가 돼? 피로신 이렇게 돼요. 실제로 사이드가 가슴 쪽에 있다를 뜻해요. 그래서 사이머스의 T 약자. 그래서 얘를 가슴샘에서 실제로 성숙한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봐. 본 림프구는 어디서 만들어져? 뼈에서 만들어서 뼈에서 성장을 해, 성숙을 해요, 커져요, 자라나요. 근데 사이머스 림프도 똑같이 뼈에서 만들어져. 근데 걔가 뼈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가슴샘에 가가지고 성숙을 시켜요. 그 차이야. 봐봐, 근데 혹시 이름만 들어봤어? 조혈모 세포라 해가지고 우리 피가 어디서 만들어질까? 혈뼈. 뼈 아니야. 골수라고 해요, 골수. 뼈 골자에 말랑말랑한 약간 여기 척수 쪽 근처에 있어요. 여기 쪽에서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사이머스 림프구는 실제로 여기 쪽에서 만들어졌다가 실제로 가슴샘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성숙해요. 그리고 본 림프구는 여기서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성숙을 해요. 그 차이가 있어. 알았어라? 후천성 면역 자, 그럼 본 림프구와 이 사이머스 림프구를 그럼 우리가 왜 배우냐면 이 본 림프구는 얘들아 맨 아래 거 그려볼게요. 이건 그림 봐야 되는데 큰일 났네. 맨 아래 그려볼게 얘들아. 맨 아래 거. 자, 실제로 이 본 림프구가 분열을 하면서 기억세포랑 형지세포를 만들어요. 얘가 쪼개지면서. 기억세포는 뭘 해줘? 기억할 거야. 그 다음에 형질세포는 뭘 만들까? 어떤 형질 만들까? 항체를 만들어요. 자, 봐봐. 이런 느낌이야. 봐봐. 본 림프가 뼈 안에서 성숙한 다음에 뼈 안에서 이제 있는 거지, 얘들아. 근데 걔가 이제 그 뼈 안에 있다가 이제 걔가 다른 세균이 들어왔다. 그럼 이 본 림프가 어떻게 돼? 항원을 인지하지. 그럼 얘가 갑자기 쪼개서 뭘 만들어? 기억세포랑 형세포. 이 기억세포는 나도 뭐 하는 거야? 기억하는 거 뿐이니까. 기억. 정확하게 형체세포는 뭐 하는 거야? 형질을 만드는 거지. 얘가 바로 정확하게 형체가 있는 거야, 정확하게는. 근데 만약에 더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때? 형세포 부족하면 부족해. 그래서 실제로 이 기억세포를 기억하고 있지. 기억세포를 쪼개서 또 형세포를 만들어요. 기억세포랑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억세포는 나도 처음에는 기억만 해요. 근데 그 기억세포는 우리가 일시일 때 형세포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단백질을 만드는, 실제로 항체를 만드는 그러한 세포를 다시 만들어요.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거의 다 했는데, 자, 아까 쌤이 말했는데가 다시 얘들아 한번 순서 봐봐. 자, 순서 볼게 얘들아. 자, 너희는 순서 해볼게요. 자, 처음에 먹었어. 대신 먹었지? 그럼 먹었으면은 얘가 실제로 분해시켜 안 시켜? 분해시키지. 그럼 분해시키면 어떻게 돼? 소바로. 그치. 항원 조각을 이렇게 바꾸게 뭐야? 저 항원 조각을 항원 조각. 이거 항원 조각 제시세포라고 그래. 그러니까 항원 제세포. 그러니까 얘가 항원을 제시하는 세포라 해가지고 또는 대세포. 자, 항원 제세포가 항원을 제시했어. 항원 조각 바깥으로 뽑았어. 그러면 얘를 인지하는 또 100kg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억세포 아니야. 기억세포가 기억만 하는 거. 보조
사이머스 림프구가 아까 내는데 그 사이머스 림프구 그 어떤 역할인지 궁금했잖아. 네. 사이머스 림프구는 한마디로 이런 느낌이야. 약간 얘가 지금 얘가 직접 크니까 얘가 돌아다니기 힘들어요. 힘드니까 실제로 사이머스 림프가 보조하는 사이머스 림프가 가지고 얘를 정보를 캐가요. 그 다음에 정보를 캐간 다음에 어디로 가 얘가 본 림프구랑 실제로 또 사이머스 림프가 있는데 세포 독성 사이머스 림프라고 불러요. 세포 독성이 왜 세포 독성일까? 세포를 독성, 그러니까 세포 안에 이 독을 갖고 있는가, 독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이머스 림프라고 불러요. 결국 어떤 역할을 해요? 얘는 한마디로 직접 제거를 해요. 왜냐면 얘는 세포 독성 사이머스 림프는 애초에 그 감염된 세포 있잖아. 그 세포가 지금 이미 많이 퍼졌어 안 퍼졌어? 퍼졌지. 만약에 얘들아 혈관 안에 들어있으면은 혈관에 들어있으면 이 지금 대세포가 가지고 뭐가 먹어? 먹지. 또는 이거를 항원지 세포로 부르세요. 항원지 세포 먹어. 죽이잖아. 근데 세포 안에 들어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런 생각 안 해봤지? 말라리아부터. 그런 거. 그러면 그 세포체 안에 어떻게 해야 돼? 세포체 안에 들어가서 죽여야 돼요. 그래서 세포 독성 사이머스 림프가 그 세포 있잖아. 그 세포를 손상된 세포를 뚫어 벽을. 뭘 뚫냐? 효소를 통해서. 효소를 분리시켜. 그 다음에 거기에 연결시킨 효소 또 단백질 연결시켜야 돼. 안 나가도록. 그 다음에 미디어 그림인데 연결시킨 다음에 마치 박테리아가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마치 자기 몸 안에 이 기생하는 애한테 DNA나 RNA 넣는 듯이 똑같이 얘는 또 세포 독성 사이머스 림프가 지가 만들었던 이 효소를 안에 집어넣어. 그러면서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근데 이미 이 세포도 어땠을까 이제? 죽었어요. 근데 그 세포는 나중에 이제 실제로 다시 또 다른 세포가 와가지고 정리를 해요. 그것도 또 백혈구예요. 그러니까 백혈구가 되게 식균작용을 한다. 맞는 말인데 되게 복잡하게 작동하지. 그러니까 처음에 먹어서 제시하는 백혈구도 있었고, 근데 얘가 너무 크니까 직접 움직이면서 알려주러 가는 보조 사이머스 림프가 있었고, 근데 그 보조 사이머스 림프는 본 림프에 가가지고 얘는 뭐해? 기억세포랑 형세포를 만들어서 항체를 만들지. 근데 또 그 세균이 그 병원체가 들어오면은 또 기억세포를 쪼개서 또 기억세포, 형세포 만들어가지고 또 항체를 또 만들어낼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다시 들어왔을 때 면역하는 거를 무슨 면역을 부르면은 체액성 면역이라고 불러요. 체액성 면체는 몸의 액체에 성질 띠는 면역이다. 그러니까 몸 안에서 실제로 들어왔을 때 액체를 통해서 어떻게 돼? 실제로 얘가 항체를 돌아다니지. 그래서 이게 체액성 면역이야. 맞잖아. 몸 안에서 액체로 돌아다니잖아. 이렇게 혈액 통해서. 근데 위에 거 세포성 면역은 어때? 세포 안을 뚫어서 그 한마디로 그 손상된 세포, 그러니까 감염된 세포를 뚫어가지고 죽이버리자. 그래서 위에 거는 이제 세포성 면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본 림프구는 체액성 면역.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근데 그 세포 독성 사이머스 림프 같은 경우는 뚫어서 하니까 얘는 세포성 면역이라고 불러요. 좀 이름이 되게 많지. 맞지?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쉽시다.